4억 2천만 원. 내 집 보상금이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갔다. 서류 한 장에 속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서류로 되찾는 법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나는 김정옥, 69살 과부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10년이 됐고 아들 하나 키우고 며느리 하나 맞이한 뒤 이제는 혼자 사는 여자가 됐다. 그리고 내게는 집 한 채가 있었다. 아니, 있었다고 말해야 맞는 표현일 것이다. 20살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 집은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던 곳이었다. 마당 한켠에 심은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고 부엌 창 너머로 보이던 골목길은 내가 가장 좋아하던 풍경이었다. 낡았지만 그곳은 온전히 내 집이었고 40년의 삶이 배어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통지서를 꺼내 들기 전까진 말이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다. 열어보니 몇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해당 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 소유주 대상 사업 설명의 개최, 보상 협의 예정. 손이 떨렸다. 재건축, 보상, 이사라는 단어들은 너무 낯설었다. 나는 그 집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녁에 아들 준호가 왔다. 며느리 선희도 함께였다. 엄마, 재건축 통지서 받으셨죠? 응, 받았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선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당연히 보상받고 이사하셔야죠. 집이 낡았잖아요. 근데 이 집이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선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일단 소유권 확인하시고 감정평가 받으셔야 해요. 협의 절차도 밟으셔야 하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제가 은행에서 부동산 상담 많이 해봐서 다 알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도 거들었다. 엄마, 선희 말이 맞아요. 어차피 이사해야 하면 제대로 준비하셔야죠. 아들은 항상 그렇게 중립적이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준호의 눈엔 걱정이 있었고 선희의 눈엔 계산이 있었다. 알았어. 준비해보자.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안을 걸었다. 40년을 담은 벽들,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거실 소파, 아들이 어릴 적 낙서한 현관벽이 모두 또렷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았고 재건축은 시작됐으며 이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며칠 후 설명회에 갔다. 추진위원장 송대식이 앞에 서서 설명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의 기준이며 소유주 명의로 지급됩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집을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설명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웃 미자를 만났다. 그녀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정호가 설명회 어땠어? 복잡하더라. 서류는 꼼꼼히 봐야 해. 특히 명의 관련된 건 절대 대충 하면 안 돼. 명의? 응. 보상금 받을 때 주인 이름이 제일 중요하거든. 나도 예전에 한 번 당할 뻔했어. 미자의 목소리엔 경험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조심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서류는 꼼꼼히 봐야 해.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다. 나는 30년간 등기과 공무원으로 일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모든 서류를 매일 봤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제는 그 지식도 희미해졌다. 괜찮겠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가 올해도 열매를 맺었지만 내년엔 이 나무도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나무를 한참 바라봤다. 40년을 함께한 나무, 이제는 작별해야 할 나무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선희가 다시 찾아왔다.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다. 어머니, 보상금 절세 방법 찾았어요. 화면엔 복잡한 세금 계산표가 떠 있었다. 지금 어머니 명의로 받으시면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 명의로 이전하시면 일시적 이주로 신고할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명의를 내 이름으로? 나는 당황스러웠다.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시적으로요. 보상금 받고 나면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준호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세금 아끼는 거 정당한 거잖아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준호의 얼굴엔 순수한 확신이 있었고 선희의 얼굴엔 능숙한 미소가 있었다. 근데 선희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소유권 이전 동의서 준비했어요. 여기만 서명하시면 돼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빼곡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소유권 이전, 명의 변경, 동의. 손이 떨렸다. 선희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거지? 네, 어머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전문가예요. 나는 펜을 들었다. 괜찮겠지. 며느리가 날 속일 리 없잖아. 그 생각이 들었다. 서명했다. 김정옥. 세 글자를 쓰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뭔가 놓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예민한 거야. 선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잘 처리할게요. 며칠 후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다. 명의 이전 완료, 소유자 박선희. 짧은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40년을 산 집이 이제 선희 이름으로 바뀐 것이었고 가슴 한켠이 허전했다. 하지만 곧 되돌아올 거라는 말을 믿었다. 임시야. 세금 때문에 잠깐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저녁 미자가 전화했다. 정우가 명의 이전했다며? 선희가 세금 절약한다고. 그거 조심해. 명의는 법적으로 전부야. 일단 이름 바뀌면 권리도 다 바뀌는 거거든. 괜찮아. 며느리가 잘 알아서 할 거야. 그래도 서류는 내가 직접 확인해봐.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미자는 너무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다. 선희는 내 며느리고 아들의 아내이며 내가 믿는 사람이다.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 후 선희가 또 찾아왔다. 어머니, 보상협의 서류 준비됐어요. 제가 다 챙겨서 추진위원회에 제출할게요. 내가 같이 가면 안 돼? 어머니, 복잡해요. 서류도 많고 설명도 어렵고 제가 은행 업무하면서 이런 거 많이 처리해 봤어요. 제게 맡기세요. 선희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선희가 서류 가방을 챙겨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느리의 발걸음이 너무 빨랐다. 서류 가방을 꽉 쥔 손이 너무 단단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의심을 털어냈다. 예민한 거야. 나이 들면서 의심병 생기는 거야. 스스로를 달랬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가슴 한켠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한 달 후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다. 철거 작업이 진행됐고 동네는 공사장으로 변했다. 먼지가 날리고 중장비 소리가 울렸으며 나는 집 앞에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다. 40년을 산 집이 무너지고 있었다. 벽이 부서지고 지붕이 떨어지고 마당에 감나무도 뽑혔으며 눈물이 났다. 뒤에서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녀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보상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나는 서류를 받아봤다. 감정평가서, 보상금 산정 내역, 이주비 지급 안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선희가 설명했다. 보상금은 6개월 후 지급 예정이고 그때까지 임시거처에서 지내야 해요. 임시거처? 작은 원룸 하나 구했어요. 거기서 혼자 살아야 하는 거야? 저희는 아파트가 좁아서 일단 따로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알았어. 내 목소리는 작았다. 이사날이 왔다. 짐이 많지 않았고 4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건 얼마 없었다. 옷 몇 벌, 그릇 몇 개, 남편 사진뿐이었다. 선희가 차를 가져와 짐을 실었고 또 서류를 내밀었다. 주소 이전 신고서였다. 이거 왜 필요해? 재건축 기간 동안 우편물 받으려면 주소가 있어야죠. 제 집 주소로 해두시면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나는 서명했다. 또 김정옥 3글자를 썼고 이번엔 더 떨리지 않았다. 이미 익숙해진 행위였다. 원룸은 좁았다. 작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간이 부엌이 전부였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다른 건물 벽뿐이었다. 나는 짐을 풀며 한숨을 쉬었다. 임시야, 곧 새 집으로 갈 거야. 며칠을 그렇게 살았다. 조용했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어느 날 미자가 찾아왔다. 방안을 둘러보며 혀를 차더니 물었다. 며느리는? 선희는 자기 집에서 살고 나는 여기서. 미자의 얼굴이 굳었다. 재건축 기간 동안 따로 산다고? 혹시 주소 이전했어? 응, 선희가 해주라고 해서. 정호가 당장 주민센터 가봐. 내 주소 확인해봐. 미자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주소 이전이 잘못되면 보상금 받을 때 문제 생긴다고 했고 소유자랑 실거주자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봤다. 주민등록표 세대주 박선희, 세대원 없음. 내 이름이 없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다. 직원에게 물었다. 제 이름이 왜 없죠? 직원이 설명했다. 주소 이전하실 때 세대 분리를 하신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은 다른 주소로 등록돼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내 주소를 확인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원룸 주소였다. 선희네 집 주소가 아니었다. 이 원룸 주소였다. 선희가 나를 빼버린 거야. 가슴이 철렁했다. 집으로 돌아와 선희에게 전화했다. 선희야, 주소 이전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내 집 세대원으로 안 들어가 있어. 선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세대 분리한 거라고 했고 어머니 독립세대로 등록하는 게 나중에 보상받을 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근데 왜 내 주소가 원룸으로? 일시적이에요. 보상 끝나면 다시 합칠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고 확실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의심만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자 말이 맞았어. 서류를 꼼꼼히 봤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명의는 넘어갔고 주소는 바뀌었으며 집은 사라졌고 내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재건축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예터는 완전히 밀려 평지가 됐다. 새 기초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나는 가끔 그곳을 지나갔다. 40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원룸 생활은 외로웠다. 아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고 며느리 선희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보상금 곧 나올 거예요. 항상 같은 말이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재건축 보상금 지급 안내였다. 손이 떨렸다. 드디어다. 서류를 뜯어봤다. 지급 대상 박선희. 지급 금액 4억 2천만 원. 입금 예정일이 적혀 있었다. 박선희. 내 이름이 아니었다. 이게 뭐야? 다시 읽어봤지만 틀림없었다. 지급 대상은 며느리 선희였다. 나는 즉시 선희에게 전화했다. 선희야, 보상금이 내 이름으로 나왔어. 네, 어머니. 명의가 제 이름이니까 당연히 제 앞으로 나오죠. 그럼 나는? 어머니, 받으면 드릴게요. 세금 처리하고 나서. 언제? 곧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뭔가 이상했고 명의가 선이면 당연히 선이에게 지급되는 거 아니야?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옛날 기억을 더듬었다. 30년 전 등기과에서 일하던 시절 보상금 지급에는 소유주 명의뿐 아니라 실거주자 확인도 필요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주소. 나는 다시 서류를 펼쳤다. 지급 대상 주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 선인의 집 주소였다. 그리고 소유주 확인란에는 박선희, 주민등록 세대주 박선희라고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선희가 일부러 나를 뺀 거야? 손이 떨렸다. 주민센터로 다시 갔다. 등본을 다시 떼봤고 세대주 박선희, 세대원 없음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내 전 주소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주소는 어떻게 확인하죠? 전입신고 이력 보시면 돼요.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다. 최근 전입 원룸 주소, 전입일자 석 달 전. 이전 주소 선인의 아파트, 전입일자 4개월 전, 전출일자 석 달 전. 한 달만 살다가 나온 거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류를 들고 나왔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선희는 나를 자기 집 세대원으로 등록했다가 한 달 만에 빼버렸고 그리고 나를 원룸으로 쫓아냈다. 그 결과 보상 대상 소유주는 선희이고 실거주자도 선희가 됐다. 나는 완전히 지워진 것이다. 미자에게 전화했다. 미자야, 나 큰일 났어. 뭔데?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명의 이전, 주소 변경, 보상금에 대해 전부 이야기했다. 미자는 한참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우가 그거 사기야. 며느리가 널 완전히 뺀 거야. 법적으로. 뭐? 어떻게? 일단 변호사 만나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다. 사기, 며느리가 날 속였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믿었는데, 세금 절약이라고 했는데, 잠깐이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며칠 후 선희가 찾아왔다. 어머니, 보상금 나왔어요. 알고 있어. 세금 떼고 나면 한 3억 8천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선희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여기 제 통장이에요. 입금되면 확인하고 어머니께 드릴게요. 선희야. 나는 선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돈 내 돈이야.
네, 알아요. 드린다니까요. 아니, 법적으로 내 돈이라고. 선희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명의는 내 이름이지만 원래 주인은 나야. 그 집은 내 집이었어. 어머니. 선희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법적으론 제 집이에요. 명의 이전 서류에 어머니가 서명하셨잖아요. 그건 세금 때문에 임시로. 임시요? 선희가 비웃었다. 어머니, 서류에 임시라는 말은 없어요. 소유권 이전 동의서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소유권 전부를 이전한다고 어머니가 서명하셨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선희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어머니, 법은 서류를 따라가요. 감정이 아니라.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40년을 산 집이 사라졌고 보상금도 사라졌으며 내 이름도 지워졌고 내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기억했다. 내가 30년간 뭘 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서류. 나는 서류를 아는 여자다. 일주일 후 선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보상금 입금 완료. 통장 사본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을 열어봤다. 통장 표지 예금주 박선희. 거래 내역 입금 4억 2천만 원. 그리고 맨 아래 한 줄, 잔액 4억 2천만 원. 내 돈이 선희 통장에 들어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전화를 걸었다. 선희야, 입금됐다며? 네, 어머니. 언제 내 통장으로 옮겨줄 거야? 세금 처리 먼저 해야 해요. 한두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려? 법적 절차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잡히지 않았다. 4억 2천만 원. 40년을 산 집의 값이 며느리 이름으로 찍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미자와 함께 동사무소에 갔다.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제 명의였던 집이 재건축 보상을 받았는데 명의 이전한 사람한테 돈이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상담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명의 이전 서류에 동의 서명이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해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럼 보상금도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게 원칙이에요.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증여나 사기 혐의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나는 서류를 들고 나왔다. 미자가 내 팔을 잡았다. 정호가, 포기하지 마. 어떻게? 넌 등기과에서 30년 일했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미자의 말에 멈칫했다. 맞다, 나는 등기과 출신이다. 서류, 등기부, 소유권 이전. 나는 그 모든 걸 봤다.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을 꺼냈다. 소유권 이전 동의서, 주민등록 이전 신고서, 보상금 지급 안내. 하나하나 펼쳐봤다. 소유권 이전 동의서를 먼저 봤다. 본인 김정옥은 소유권 전부를 박선희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함. 날짜, 서명,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문제없어 보였다. 주민등록 이전 신고서를 펼쳤다. 전입신고 세대주 박선희, 세대원 김정옥. 그리고 한 달 후 전출신고 김정옥. 여기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다. 잠깐.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전입일자와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했다. 소유권 이전 4개월 전, 전입신고 4개월 전, 같은 날이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 기준일은 석 달 전이었다. 내가 전출한 바로 그날이었다. 손이 떨렸다. 보상금 지급 기준일에는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미 전출했다는 뜻이었다. 선의만 남은 거다. 선의가 나를 뺀 게 기준일을 맞추기 위해서였구나.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선의는 계획적으로 나를 전출시켰고 보상금 기준일에 자기 혼자 세대주로 남기 위해 모든 걸 설계한 것이다. 사기야. 완전한 사기야. 나는 서류를 꽉 쥐었다. 증거가 있다. 선의가 날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명의 이전, 주소 변경, 전출 시점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옛날 등기과에서 쓰던 업무 수첩이었다. 거기엔 각종 서류 절차와 법조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30년 전의 지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펜을 들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선의가 저지른 잘못들, 증거들, 반박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밤새워 정리했다. 주소 이동 내역, 날짜, 불일치, 구두 약속과 서류 내용 차이. 모든 걸 표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전화했다. 보상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난색을 표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됐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준비한 서류를 펼쳐놓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등기부와 실거주자, 확인의 하자가 있다고 말했고 보상금 지급 기준일에 실소유주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추진위원장 송대식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의 신청건을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었다. 명의가 박선희 씨로 정식 이전됐습니다. 나는 준비한 자료를 다시 꺼냈다. 문제 있습니다. 보상 기준일에 제 주소가 삭제됐어요. 그건 명의 이전하시면서 박선혜 씨가 기준일 이틀 전 저를 강제 전출시켰습니다. 송 위원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주민등록 등본 보내드릴게요. 날짜 보시면 명확합니다. 나는 사진을 전송했다. 그리고 말했다. 명의 이전 당시 임시 절세 목적이라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완전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동의서에 임시라는 문구 없죠. 이건 사기예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공개회의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조합규약 제12조 사망을 언급했다. 보상 이의 신청 시 공개회의 가능이라는 규정이었다. 송 위원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그 규약을? 저는 등기과에서 30년 일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일정을 잡겠다는 대답이 왔다. 일주일 후 회의 공고가 났다. 재건축 보상 이의 신청건 공개회의. 신청인 김정옥, 피신청인 박선희.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내 집 되찾는 거야.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회의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다. 회의 날이 왔다. 조합원 10여 명, 추진위원회 관계자들, 그리고 선희와 준호가 앉아 있었다. 나는 자료를 챙겨 회의실에 들어갔다. 송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고 나에게 설명을 부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다. 제 집은 40년간 제 명의였습니다. 며느리가 절세 목적이라며 임시 명의 이전을 제안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하지만 명의 이전 후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저를 주소에서 삭제했습니다. 보상 기준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상금 독차지를 위한 계획적 사기입니다. 선희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가 동의서에 서명했잖아요. 맞아요.
서명했죠.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근데 선이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녹음 파일을 틀었다. 일시적이에요. 보상금 받고 나면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선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일시적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동의서 어디에 그 말이 있나요? 나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한마디도 없어요. 송 위원장이 선의를 봤다. 박선혜 씨, 이게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답변하세요. 네. 일시적이라고 말한 게 사실입니까? 네. 나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조합 규약 제14조를 보세요.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취소된다고 돼 있습니다. 송 위원장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박선혜 씨의 보상금 지급 취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재지급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선희가 소리쳤다. 어머니한테 드릴 거였어요. 언제? 세금 처리 끝나면요. 거짓말. 나는 선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부터 독차지할 생각이었겠지. 선희는 울기 시작했다. 준호는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송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법률 검토하겠습니다. 회의 중단하겠습니다. 2주일 후 재심의 회의가 열렸다. 이번엔 변호사도 참석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김정욱 어르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명의 이전 자체는 유효하지만 과정의 사기 혐의가 인정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일시적 이전이라는 구두 약속과 실제 서류 내용이 다른 점, 보상 기준일 직전 강제 전출이 명백한 사기 행위로 판단됩니다. 조합 규약 제14조에 따라 박선희 씨 보상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송 위원장이 물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동결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합의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진짜 세금 때문이었어요. 근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선희는 울먹였다. 용서해 주세요. 선희야. 나는 선희를 바라봤다. 넌 착각했어. 늙은 사람은 무식하다고 생각한 거지? 아니에요. 서류 모르고 쉽게 속인다고? 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난 30년간 등기과에서 일했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류를 봤어.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람은 속여도 기록은 못 속여. 법은 서류를 따라가. 넌 그걸 몰랐어.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한 달 후 합의가 이뤄졌다. 선희는 보상금 전액을 반환했고 사과문을 작성했다. 조합은 내 이름으로 재지급 절차를 진행했다. 며칠 후 통장을 확인했다. 입금 4억 2천만 원. 예금주 김정욱. 40년을 산 집의 값이 돌아왔다. 나는 통장을 들고 한참 바라봤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허무했다. 집은 사라졌고 며느리는 떠났으며 아들은 연락을 끊었다. 돈은 돌아왔지만 가족은 잃었다. 미자가 전화했다. 정우가 이겼다며? 축하해. 고마워.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기쁘지 않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기쁜데 허전해.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정우가, 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뭘? 그 돈으로 네 집 사. 네 이름으로. 아무도 못 빼앗는 집.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다. 맞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돈은 돌아왔고 이제 시작할 수 있다. 그날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조건을 말했다. 작은 아파트, 햇볕 잘 드는 곳, 혼자 살기 좋은 곳. 예산은 2억 5천 정도요. 중개인이 몇 군데를 보여줬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다. 너무 어둡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교통이 불편했다. 석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미자가 전화했다. 정우가 우리 동네에 괜찮은 집 나왔어. 볼래? 어디? 투룸인데 햇볕 진짜 잘 들어. 조용하고. 다음날 미자와 함께 집을 보러 갔다. 15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창이 크고 햇볕이 가득 들어왔다.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작은 거실, 작은 방 2개, 부엌도 딱 내가 쓰기 좋은 크기였다. 어때? 좋아 여기. 중개인에게 말했다. 계약하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 후 계약날이 왔다. 중개인이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각종 확인 서류들. 나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모두 살폈다. 30년간 등기과에서 일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여기 이 부분 확인 좀 해주세요. 아, 그건. 중개인이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류를 봤다. 모든 게 명확했다. 문제 없었다. 좋아요. 계약하겠습니다. 펜을 들었다. 계약서에 이름을 썼다. 구매자 김정욱. 그 순간 눈물이 났다. 40년 만에 다시 내 이름으로 집을 갖게 된 것이다. 중개인이 축하한다고 말했다. 미자가 내 손을 잡았다. 잘했어, 정우가. 응, 고마워. 한 달 후 이삿날이 왔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새로 산 가구와 그릇, 커튼은 모두 새 것이었다. 미자가 도와주러 왔다. 정우가 드디어 내 집이 생겼네. 응. 커피 한잔 할래? 그래. 우리는 작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한테 연락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연락해야지. 그래도 아들이잖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준호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나를 지키지 않았고 선희와 나 사이에서 침묵을 선택했다. 시간이 필요해.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참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미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이만 갈게. 오늘은 혼자 편히 쉬어. 고마워, 미자야. 문 앞에서 미자가 돌아섰다. 정우가 잘했어. 내가 이긴 거야. 미자가 나간 후 나는 혼자 집안을 걸었다. 작은 거실, 작은 방, 작은 부엌. 모두 내 것이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한참 망설이다가 받았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희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저도 속았어요.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혼했어요. 선희랑.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시간이 필요해, 준호야. 네.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직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용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다.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새 집 샀어. 작지만 따뜻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사진을 새집 거실에 걸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집을 잃었지만 나를 되찾았어.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본 별이었다. 며칠 후 미자가 다시 전화했다. 정우가 집들이 언제 해? 집들이? 당연하지. 새 집 샀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좋아. 내가 음식 준비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내 집인데. 미자가 웃었다. 알았어. 그럼 내가 과일이랑 케이크만 가져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부엌을 둘러봤다. 작지만 깨끗한 부엌이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했다. 장을 보러 나갔다. 오랜만에 시장을 걸었다. 싱싱한 야채들, 과일들, 고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요. 2개 주세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토요일이 왔다. 미자가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와, 정우가. 집 진짜 예뻐. 그치? 햇볕도 잘 들고. 여기 앉으면 따뜻하겠다. 우리는 함께 음식을 차렸다. 잡채, 전, 나물, 찌개가 식탁에 올랐다. 자, 건배. 미자가 물잔을 들었다. 정우가의 새 집을 위하여. 건배.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밥을 먹으며 미자가 물었다. 정우가 행복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어. 아무도 못 빼앗는 집.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조용히, 평화롭게. 좋지. 근데 심심하지 않을까? 괜찮아.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나도 자주 놀러 올게. 그래, 자주 와. 저녁을 먹고 미자는 돌아갔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또 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집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햇볕이 들어오고 저녁이면 조용한 골목길이 보였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저예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에 엄마 집으로 와. 일요일이 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다.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엄마, 들어와. 준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집 좋네요. 앉아. 나는 커피를 내왔다. 준호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아. 제가 선이 말만 믿고 엄마를. 그만해.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나는 내가 선이 편을 든 게 화난 게 아니야. 그럼요. 네가 아무 말도 안 한 부분에 화가 났어. 네가 침묵한 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엄마와 선이 사이에 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잖아. 그게 제일 아팠어. 미안해요, 엄마.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용서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안 돼.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준호는 일어섰다.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그래. 준호는 나가며 돌아봤다. 엄마, 다시 한번 죄송했어요. 문이 닫혔다. 나는 창가에 앉아 한참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저녁이 되었다. 나는 거실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다녀갔어. 많이 컸더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괜찮아.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제는 내가 지킬 수 있어.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아들이 다녀갔다. 용서는 아직 멀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다. 집이 있고 삶이 있다.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나는 서류를 아는 여자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나는 웃었다. 집을 잃었지만 나를 되찾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위는 부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랄게요.